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이야기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끔찍한 일이고, 이 이야기가 또 다른 피해를 막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고, 그 영향 때문인지 그 당시 여자친구와 1년 정도 연애 후 32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저와 아내를 꼭 닮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저와 다르게 아내는 딩크족을 고집했었고, 그 문제로 아내와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포기할 만큼 아내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 저는 아내의 뜻을 따라주며 서로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비교적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었죠. 그렇게 문제 없을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불과 3년 만에 아내의 외도로 막을 내렸고, 그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믿고 사랑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았고, 그 후 2년간은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시간이 흘러 제가 37이 되던 해, 더 늦기 전에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나름대로 갖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동호회는 물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각종 모임을 나가 열심히 활동을 했었지만 좀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돌싱들이 모여있는 카페를 알게 됐고,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카페를 가입하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카페 활동을 하고 있다가 서울에 거주한다던 34살의 수미라는 여성분을 알게 됐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수미 씨는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 그런지 저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그때부터 수미 씨와 밤낮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서로 마음이 통했는지 만나자는 약속을 잡게 됐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 드디어 수미 씨를 만나게 되었죠. 처음 수미 씨를 만난 장소는 서울역 앞이었고, 만남 전 사진 교환을 해서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실물을 보니 사진보다 더 예쁘고 여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석 씨.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뭘요. 수미 씨 만나러 오는 길이라 그런지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처음이라 너무 어색한데, 그래도 이렇게 준석 씨 같이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수미 씨는 수줍음도 많고 여리여리한 모습의 그런 여성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보호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미 씨에게 더욱 빠져버렸고, 마음 같아선 매일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저도 직장 문제가 있고 수미 씨도 바쁜 일정이 있어서 좀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쉽기만 했었죠. 게다가 저는 경남에 거주하고 수미 씨는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 왕복 8시간이나 걸리는 장거리 연애라 2주에 한 번 정도 겨우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거리 연애에 일까지 병행하며 두 지역을 오가는 것이 버겁긴 했었지만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끌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감정까지 더 커지게 되었죠. 그렇게 수미 씨와 행복한 연애를 이어간 지 반년 정도 되던 날, 수미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는데 그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준석 씨,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준석 씨, 제가 생리를 안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글쎄, 우리 아기가 생겼대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실이라 솔직히 당혹스럽긴 했지만 이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던 저였기에 수미 씨의 임신 소식은 너무 기쁘기만 했었고, 저와 같이 수미 씨도 아이를 원하는 입장이라 저희들은 아이를 낳기로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죠. 준석 씨, 우리 아기 태명은 뭘로 지을까요? 글쎄요, 튼튼이 어때요? 그나저나 아기가 수미 씨를 닮아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우리 아기가 준석 씨 닮은 듬직한 아들이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 꿈이 현모양처거든요. 제가 준석 씨랑 결혼하면 옆에서 내조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미 씨를 더욱 애틋하게 여기면서 수미 씨가 먹고 싶다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챙겨주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수미 씨는 입덧을 하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입덧이 심해져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 냄새를 맡는 것조차 힘들어하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수미 씨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수미 씨가 너무 힘들다면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준석 씨, 저 어쩌죠? 입덧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제 회사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럼 잠시 일을 쉬는 건 어때요?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말고요. 네? 그럼 제가 일을 쉬면 당장 생계는 어떻게 해요? 제가 벌어야 생활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수미 씨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했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미래의 아내가 될 수미 씨와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미 씨에게 매달 월세,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입금을 했고, 그 당시 제 벌이가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수미 씨와 아이를 위해 투잡까지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었죠. 힘들게 돈을 버느라 수미 씨가 있는 서울에는 자주 갈 수가 없었지만,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수미 씨의 언니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같이 병원도 다니며 잘 챙겨준다는 사실에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 수미 씨는 초음파 사진을 보내주면서 제게 고맙다고 말을 했고, 저는 곧 태어날 아기만 생각하면서 더 노력을 하면서 지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수미 씨에게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미 씨를 놀래켜줄 생각으로 수미 씨가 사는 서울로 깜짝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미 씨 집 근처에서 수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날따라 전화 통화가 되질 않았고, 저는 차 안에 앉아서 수미 씨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이었죠.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수미 씨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머리가 새하얘졌고, 그 순간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수미 씨는 그 남자와 집 앞에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고, 저는 그제야 차에서 내려 곧장 그 남자를 따라가 말을 걸었었죠. 저기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누구신데 그러세요? 저 혹시 수미 씨와는 어떤 사이세요? 저요? 저는 수미 남자친구인데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남자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결과 돌싱 카페에서 수미 씨를 만난 것부터 수미 씨가 임신을 하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다는 내용까지, 한마디로 그 남자와 저는 서로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그 남자와 함께 수미 씨를 찾아가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었죠. 수미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군지 솔직하게 말해봐요. 저는 격앙된 목소리로 수미 씨에게 물었고, 옆에 있던 그 남자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수미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미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 어쩌다 보니까 두 분과 마음이 잘 맞아서 제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이는 솔직히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수미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고,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수미 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쉽게 헤어지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수미 씨에게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수미 씨가 유산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을 끝으로 수미 씨는 잠적을 해버렸죠. 지금 생각하면 임신을 했다는 수미 씨의 말은 거짓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제가 수미 씨에게 받은 임신 테스트기 사진 그리고 초음파 사진 또한 인터넷에서 구해온 사진이라고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그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른 사람의 돈을 뜯어내고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이 정말 무서울 따름이었죠. 온라인 만남은 항상 조심하시고 저처럼 섣부른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